전에 발표된 긴급 속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플이 영국 핀테크 엘맥스랑 파트너십, RLUSD 담보 채택이라는 언뜻 들어봤을 때 리플이 어떤 영국 회사랑 제휴했나 보구나. 자기들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쓴데 이 정도로 지나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영국의 엘맥스 그룹은 전 세계 외환이랑 암호 자산을 다루는 굉장히 큰 기관 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런 곳에서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글로벌 거래의 담보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고, 그리고 리플은 그 대가로서 1억 5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엘맥스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표면적인 뉴스 뒤에 숨어있는 설계도를 읽어보자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리플이 투자하고 엘맥스는 RLUSD를 채택했다는 소식인데,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전통 금융시장이랑 암호화폐 시장을 하나로 엮는 이런 커다란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디지털 달러 인프라의 부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달러를 종이나 은행잔고 형태가 아니라 블록체인 위의 코인, 즉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굴리겠다는 흐름이 본격화된다는 거죠. 조금 더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엘맥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영국에 본사를 둔 기관 전용 거래소이자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은행이나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같은 이런 큰손 플레이어들이 이 플랫폼에서 외환도 거래하고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도 사고 팝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엘맥스를 통해서 거래된 규모가 8조 달러를 넘었을 정도니까요.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엘맥스가 우리 플랫폼에서는 앞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공식 담보자산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전격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담보자산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엘맥스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때 이 증거금으로 달러 현찰 대신에 RLUSD 코인을 맡겨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또 달러로 결제해야 될 거래에서 RLUSD로 바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왜 RLUSD인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셔야 됩니다. 현재 전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 즉 달러에 패깅된 코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죠?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맥스 같은 철저히 규제를 준수하는 기관 플랫폼이 느닷없이 테더를 담보로 받겠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 테더가 어떻죠? 여전히 투명성 논란이 강력하죠. 이 규제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테더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RLUSD는 어떻습니까? 리플이 2024년 말에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인데 출시 초창기부터 규제 당국의 인가를 정식으로 승인받고 나온 코인입니다. 그만큼 규제에서 안전하다라는 거고, 뉴욕의 금융청 NITFS 측의 승인을 받았고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로부터는 이 조건부 은행 인가까지도 얻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RLUSD 달러 준비금은 이 미국 BNI 멜론이 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금의 상당 부분은 미국 단기 국채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글로벌 금융권이 신뢰할 만한 요건을 전부 다 갖춘 디지털 달러라는 겁니다. 이 엘맥스의 CEO 데이비드 머서는요, 이번 제휴를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과 글로벌 규제 명확성이 커진 지금 이 시점에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을 이끄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RLUSD가 여기서 최전방에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엘맥스 입장에서 봤을 때 리플의 RLUSD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인 셈입니다. 그러면 리플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을까요? 리플은 XRP를 개발한 회사로 유명하지만요. 사실 그동안 XRP만으로는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XRP가 아무리 거래가 빨라봤자 기관들은 달러로 손익을 계산하고 달러로 자산을 맡기길 원하는데요. 리플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라리 우리가 디지털 달러를 만들자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게 바로 RLUSD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플은 자신들의 코인을 그냥 발행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공격적인 인수랑 제휴로서 아예 전통금융 인프라 속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작년 10월 당시 히든로드라는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 회사를 15억 달러에 인수했었죠. 히든로드가 뭐 하는 곳이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관들 대신 돈을 빌려주고 또 거래 중개를 맡아주는 곳입니다. 이 큰 손들이 거래할 때 신용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거래소를 한 가지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리플은 이 회사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이름을 리플 프라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리플이 기관들을 보고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마음껏 거래하세요. 담보도 우리는 RLUSD 같은 코인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식적인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엘맥스랑 제휴로 인해서 판이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엘맥스는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 가장 투명하고 규제 준수적인 인프라를 갖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리플은 RLUSD를 엘맥스에 심고 또 엘맥스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랑 자신들의 리플 프라임을 연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전 세계 은행, 헤지펀드, 시장 투자자들이 엘맥스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암호자산 거래가 가능한데요. 그때 달러를 굳이 송금할 필요가 없이 RLUSD 토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담보 정산을 합니다. 이 리플 프라임은 중간에서 신용을 공급해주고요.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전통 금융시장과 동기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주말이라고 거래가 멈추지 않고요. 밤이라고 돈이 움직이는 게 느려지지 않는 구조들, 스테이블코인이 바로 그 끊어진 시간의 고리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은 금요일 밤이나 주말에 미국 달러로 무언가를 거래하려고 하면은 은행 문이 닫혀 있어서 이 실제 송금은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이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가격이 출렁이는 경향도 강합니다. 그런데 엘맥스 플랫폼을 쓰는 큰 손들끼리는 앞으로 어떨까요? 모두가 RLUSD라는 디지털 달러를 지갑에 넣어두고 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증거금도 대체하고 결제까지도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누군가한테는 주말에 좀 쉬자 싶겠지만은 이 글로벌 시장은 쉬는 사이에 기회가 사라지는 것들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돈이 움직이는 시장. 이게 바로 리플과 엘맥스가 그리고 있는 미래라는 거예요. 이제 거시적인 영향을 살펴볼까요? 이 돈이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 중앙은행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한편으로 달러라는 통화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결국에 미국 달러에 연동이 된 거고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시간 제약이 없이 달러처럼 쓰일 수 있게 되니까요. 심지어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국 통화 대신에 이런 디지털 달러를 쓰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달러의 그림자가 더 길게 들이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잘 관리만 된다면은 이거는 달러 패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수단일 수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뉴욕의 금융당국이 RLUSD를 허가를 해주고요. 미국의 OCC가 리플에게 은행 비슷한 라이선스를 내준 걸 봤을 때 이 완전히 터부시하기보다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민간 코인이 돈처럼 돈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이자율은 조정을 하고 또 유동성을 관리하는 기존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에서 법과 규제로 이걸 울타리 안으로 넣으려는 거고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미카라는 이 새로운 규제로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제한을 하고요. 준비금 요건을 엄격히 하고요. 영국 중앙은행도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액수를 제한하는 이런 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 금융과는 섞이되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섞이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거는 금리랑 유동성 환경입니다. 요즘에 달러 금리가 높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인 국채나 예금에서 상당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어요. 리플도 RLUSD 준비금을 운영해서 수익을 낼 텐데 그 여력으로 이렇게 엘맥스에 투자도 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 중반에 가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겠죠. 이 시장이 암호 위험 자산에 더 친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진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기관들도 지금은 위험 좀 져도 된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ETF도 사고 스테이블코인도 적극 활용하고 또 XRP 같은 알트코인에도 관심을 더 가지면서 시장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 또 반대로 혹시나 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와가지고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된다. 이런 경우엔 당장은 크립토에 새로운 돈 넣기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년 뒤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보는 관점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 강력한 흐름들이 움직일 거라는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말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차원에서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이 투자 시장 자체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 내부로 눈 돌려볼까요? 이슈의 중심인 리플 XRP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솔직히 가슴 뿌듯한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랫동안 XRP가 은행과 협업해가지고 국제 송금에 쓰일 코인이라는 이런 이상을 믿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현실 세계의 금융 인프라에 리플 관련 코인이 쓰이는 모습이니까요. 물론 여기서 쓰이는 거는 XRP 그 자체가 아니라 RLUSD라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뭐가 있죠? XRP 원장 리플 레저가 있고요. 그리고 리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경영진들도 RLUSD를 발행하고 확산을 함으로써 XRP의 수요와 활용처도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은 아예 XRP 생태계 전체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리플 레저 기반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했고요. XRP를 랩핑해서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쓰이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들을 서로 이어주는 브릿지 기술로서 웜홀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 XRP가 깔린 인프라 위에서 RLUSD 같은 토큰들이 뛰어놀게 한다는 거고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고속도로고 RLUSD는 그 위를 달리는 달러 트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깔려야지 차가 달릴 수가 있고요.
차가 많이 다니면은 도로 이용료, 이 수수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XRP 입장에서는 사용성이 올라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XRP 가격이 당장 이 뉴스 하나로 폭등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XRP도 작년에는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가격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XRP한테 왜 좋은지 그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이 RLUSD가 전통 금융과 크립토를 잇는 디지털 달러 역할을 맡을 때 그 중간중간 이어지는 접착제 역할을 XRP 그리고 리플 레저가 맡게 됩니다. XRP는 모든 거래의 기본 결제 토큰이고 또 수수료 단위이기 때문에 RLUSD가 거래가 활발해진다. 그럼 XRP 수요가 기본적으로 따라붙게 되어 있다는 거. 이에 따른 가치 상승,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되는 구조고 리플이 히든로드 인수를 통해서 만든 리플 프라임에서는요. XRP도 하나의 취급 자산으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임 브로커라는 큰손들에게 이 자산도 담보로 인정해줄게, 이 코인도 빌려줄게 이러면서 표준을 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리플이 그 문지기를 잡았으니까 XRP를 주요 자산으로 밀어줄 유인이 충분하겠죠. 결국에 리플 홀더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건요. 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생태계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가인데 이 지금 리플은 어느 때보다도 현재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그 판 자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의 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은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리플 같은 기업은 다음 5년, 다음 10년을 내다보고 그 기반을 닦고 있어요. 눈앞의 하루 이틀 시세보다는 이 기반이 깔리고 난다. 머지않아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 열린다는 게 핵심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인분들께서 그러면 엄청 오르겠네, 몰빵 투자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이 시장의 대규모 자본은 서서히 하지만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성으로 시장을 움직여요. 이 과거처럼 소수 개인이 좌지우지하던 시장이 아니게 되면은 이 가격 움직임도 더 규칙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기관이 들어오면은 크립토 상승장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오히려 완만하고 길게 가는 상승일 수도 있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죠. 리플과 엘맥스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랑 암호자산이 주류 금융에 녹아드는 구조적인 변화의 한 장면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몇 달, 몇 년에 걸쳐가지고 우리 눈앞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XRP를 비롯한 주요 암호자산의 위상도랑 활용도도 함께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쏟아지는 뉴스들의 맥락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디지털 달러 담보 시대라는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을 때 필요한 거는 과도한 흥분이 아니라 큰 흐름을 읽는 통찰과 한 발 물러선 여유겠죠. 미국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는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지성이 아니라 기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리플과 엘맥스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금융의 설계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그림이 아니에요. 남들이 당장의 가격에 일희일비하실 때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읽고 묵묵하게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침착한 기질이야말로 이 가장 확실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뚝심, 다가오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가장 큰 결실로서 보상받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내 것이 되는 순간은 오를 때가 아니라 팔았을 때예요. 제가 투자시장 이야기 드릴 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팔아야 내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차트가 어떻든 이 결국에 계좌에 찍혔다가 사라져버린 수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눈앞에서 한때 1,000만 원 수익이 났던 경험들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지라도 결국 매도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버린다. 그 수익은 기억 속의 숫자일 뿐이지 내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지 않더라도 10만원 수익, 100만원 수익, 이걸 실제로 매도해서 내 통장으로 옮겨본 경험들, 그리고 투자 심리나 자신감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개인분들께서 매도를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매도라는 행위를 투자를 끝내는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코인 투자를 완전히 그만둘 때나 하는 행동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조금만 오르면 더 갈 것 같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에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매도라는 것들은 기술이기 전에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전부를 팔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비중이라도 분할로 매도하는, 익절하는 이런 습관들, 이 수익을 현실화하는 경험들을 반복해보세요. 이런 과정이 쌓이셔야지 시장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이 현실적인 매매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표현, 정말 말은 쉽지만요.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은 많은 생각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매도도 하나의 기술로 연습이 필요하고 또 습관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리플뿐만 아니라 알트들도 현실적인 대응을 통해서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은 그때 상황 보고 다시 진입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더 상승할까봐 못 판다라는 생각들은 한두 번 정도만 아쉬워해야지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 그때 팔 걸 이런 후회가 계속 쌓여가지고 오히려 매도를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이거 조금씩 하다 보면요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투자라는 게 얼마나 높이 갔느냐 보다도 얼마를 내 것으로 남겼냐의 싸움입니다. 이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안한 이유는 방향성 때문이 아니라 비중과 심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괜히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러다가 또 타이밍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과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정상적인 투자 심리고 누구나 이런 구간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전체 자산을 놓고 보면은 이상적인 거는 틀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식, 코인, 현금까지 여기저기 완벽하게 분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미 한쪽에 비중이 실려 있으시다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코인 시장도 반등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구간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은 그 대응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먼 과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1개월,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리플이 2,000원 중반에서 더 하락할 듯한 느낌을 계속 보여줬을 때 많은 분들께서 리플 다시 3,000원까지만 회복해도 좋겠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상승하면은 코인 신사 채널 말처럼 분할 익절하고 또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어때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그 감정과 다짐을 이미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시장은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시장의 심리인 거고 인간의 투자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팔아야지 내 돈이고 시장이 좋을 때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이 시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불안해서 손절에 매도를 해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 리플 전용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 매매랑 비중 조절,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결국에 더 상승할까봐 못 팔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또 길게 보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아요. 이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효율적으로 내 평단과 비중, 수량,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단기 종목을 병행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기름 역할을 해주냐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기 종목을 한다고 했을 때 자주 쳐다보고 또 자주 들여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목표 타점을 활용해가지고 목표가 걸어두면서 오히려 신경을 안 쓸 때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더 맞추려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얼마나 지켜낼 수가 있느냐인 거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아야 내 돈이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분할로 덜어내면서 숨을 고르고 또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반복들이 결국에 계좌를 지키고 멘탈을 지켜주게 될 거예요.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그 조급함을 비중과 원칙으로 눌러왔던 사람입니다. 이 방향보다 중요한 건 태도고 수익보다 먼저 지켜야 될 거는 균형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랑 핵심 가격대, 이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주시면은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